재료 일단 분리하고 씻을 거 씻어서 두고, 그 다음에 도라지하고 나오는 거 재료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흙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씻어서 그냥 올려놨다 해도 흙 있는 데서 다른 게 저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껍데기를 벗기고 올려놔야 재료 손질이 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긁어가지고 바로 벗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결방향으로 돌려 깎아가지고 벗기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훨씬 빠르긴 해요. 저렇게 해서 벗기고, 나머지 생긴 모양 결대로 해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뇌두는 위에 잘랐습니다. 싹이 나는 부분. 자, 끝부분 지저분한 거 자르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키친타올 깔아서 바로 이렇게 버릴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재료는 씻어서 일단 분리가 다 됐으니까 재료 손질에서는 끝났고요. 불이 놀고 있죠. 그러면 이때 뭔가를 올려가지고 빨리 할 수 이 불을 놀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을 먼저 올려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죽을 먼저 올립시다. 그러면 고기 다져야 되고요. 장국죽에 들어가는 거 고기 다져줘야 되고, 표고버섯 3cm 채 썰어야 되고, 쌀아기로 반 정도 부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불린 쌀이 나왔을 경우에 한번 헹궈가지고 물기를 뺍니다. 그러고 나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얘를 깨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다 집어넣고, 우동볼에다 집어넣고 방망이를 이용해서 부셔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술 때는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힘에 의해서 그릇을 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면볼을 감싸가지고, 그러니까 기저귀 천 있죠? 면볼을 감싸서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니까 밑에다가 젖은 행주를 깔고 이 상태에서 부셔줍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요즘 조금 더 쓰는 방법이 다 불려서 나오니까 그냥 비닐에 넣은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부셔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도 잘 안 부셔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쌀아기만 잘 나오면 돼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비닐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절구공이를 가지고 정말 다 그냥 찧어서 썼어요. 이렇게 부셔줍니다. 자, 온전한 쌀이 없게끔 절반 정도로 전부 다 부셔줍니다. 자, 지금 보면 쌀알이 절반 정도 다 깨졌거든요. 이 상태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자, 이 상태를 만들었을 때 물기 뺀 상태의 쌀이 몇 컵인지, 뭐 반컵인지 3분의 1컵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물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죽은 보통은 쌀과 부피로 했을 때 물의 양하고 맞추는데 5배 죽을 할 수도 있고 6배 죽을 할 수도 있고 7배 죽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물의 양, 쌀하고 물의 양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자, 부숴는 쌀의 높이가 3분의 2 정도 돼요. 자, 요 정도. 그러면 6배니까 얘 높이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물을 6배를 해서 미리 계량을 해주세요. 계량을 해서 옆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해야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비닐에 부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바로 부숴가지고 우동볼에 바로 부셔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나왔는 쌀은 한번 씻어가지고 전분을 빼고 그러다 완전히 하얗게
하얀 전분이 다 빠질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안 씻어서 불려놨기 때문에 한 두세 번 헹궈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고기 다집니다. 핏물 제거하고 기름기 제거하고 저렇게 제거해주고, 그러고 나서 고기가 크면 편을 썬 다음에 다시 모아가지고 채를 썰어주고요. 지금은 양이 작으니까 저렇게 굵게 다지고 다시 곱게 다져주세요. 자, 칼을 앞으로 밀고 있어요. 끊어 썰어줍니다. 다시 끊어 썰어주고, 어느 정도 다져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펼쳐보면 됩니다. 펼쳤을 때 다져진 정도를 보고 다시 끊어 썰어줍니다. 곱게 다져지게끔. 다지고 나서 다시 펼쳐가지고 다져진 정도를 보고요. 다 다져졌으면 모아서 양념을 해줘야 돼요. 표고버섯, 물기 제거하고 기둥 뗍니다. 살짝 반 구부려 가지고 기둥만 떼주고, 그러고 나서 점이세요. 한 번 정도 점여줘도 되고, 뚱뚱하면 한 번 더 점여줘도 되고, 그 다음 3cm니까 양 끝을 날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채를 썰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파마늘 다져서 준비해 놓고, 그죠? 그 다음 물 쌀의 높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5배죽 해도 돼요. 물을 5배 해도 되는데 쌀알이 잘 안 퍼져서 쌀알이 덜 퍼졌네? 감독관이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배죽이 가장 안전하고, 5배죽은 불 조절만 잘하면 속까지 다 퍼지게 할 수 있고. 예. 자, 요렇게 해서 물하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럼 밑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죽 끓이기 전에. 자, 밑간을 해줍니다. 자,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장국죽 나오면 감독관들 오래 나오신 분들은 포인트를 알거든요. 그러면 이때 포인트가, 그래서 국간장이 나온 거고, 그 다음 후춧가루도 있고 참기름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보면 간, 설이 없죠. 짠맛과 단맛이라 했는데 지금 설탕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설탕 절대 넣으면 안 되겠죠. 단맛이 나면 안 돼요. 네. 자, 양념장, 자, 진간장 1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만 간을 하고 여기다 설탕만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양념을 할게요. 그냥 2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3분의 2 큰술. 요거 3개면 요거 1개니까. 자, 내가 간장을 한 작업을 넣었다는 거는 설탕을 얼마큼 넣겠다? 2대 1이니까 간장을 2작업술 넣었으니까 설탕은 그의 절반이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같이 쓸 것 같으면 지금 설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미 설탕을 하다가 모르고 넣었어요. 여기만 양념을 써야 돼요. 그럴 경우는. 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장국죽에 절대 설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간설, 그 다음 흑파마 참깨
습관적으로 간설 후파마 참깨 외우다 보면 넣으면 안 돼 이래놓고 넣어요. 특히 양념할 때 감독관들 옆에 와서 잘 붙어있죠. 저 사람이 넣었나 안 넣었나. 자, 참기름, 깨소금, 지금은 이런 경우 습관적으로 모르고 내가 넣었어요. 그대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껴놔야 돼.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이 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간설 후파마 참깨는 이제 기억을 못할 때 간장, 고기하고 표고만 양념하면 되니까 기능사에는 거의 한 작은 술로 모든 거 다 끝나요. 자, 간설, 설 빼먹습니다. 그죠? 넘어가야 돼요. 후추 재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추, 톡, 파마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다음 참기름 아까 집어넣었죠? 깨소금 약간 요렇게. 장국죽과 표고 지금 화양자 하는 거는 양념이 달라요.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럴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설탕을 넣지 말고 이 양념을 하고 먼저 제낀 다음에 남았는 데다 설탕을 넣고 여기다 제껴 놓으면 되죠. 그럼 두 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 때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표고 간해주고 고기 간해주고. 자, 밑간 됐습니다. 그럼 일단 죽을 먼저 올려놓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참기름에 볶아줍니다. 재료를 볶아주는데 양식으로 치면 리조또 알죠? 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참기름을 한 큰술을 집어넣어요. 이때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왜?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너무 높은 온도에 하게 되면 타버리고 연기가 나요. 그 연기 속에 뭐가 들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이때 제일 먼저 뭘 볶아줘야 됩니까? 고기가 익는데 제일 오래 걸리죠. 볶아줍니다. 참기름 한 큰술 들어가도 죽에 기름 하나도 안 떠요. 다 흡수됩니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표고버섯.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쌀도 넣고 리조또 할 때도 이렇게 볶으면서 육수를 소량씩 넣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수를 소량씩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볶아서 약간의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익히는 거죠, 쌀알을. 그리고 참기름이 여기에 흡수가 완전히 다 돼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 준비한 거 넣습니다. 오배죽을 해도 되는데 다른 작업할 동안에 그냥 6배죽으로 가세요. 안전하게. 실컷 잘 해놓고 쌀알이 안 퍼지면 어차피 점수 감점하니까 쌀알 퍼지는 게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국물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옆에다가 숟가락 하나 해서 거품 없는 거 갖다 놔줘야 되겠죠. 불 세게. 지금은 찬물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센 불을 갑니다. 그 물이 끓어서 넘치려고 그러면 그때 불을 줄여주면 돼요. 자, 쌀알이 잘 퍼지려면 뚜껑을 지금 덮어주세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뚜껑을 안 덮는 이유는 잘못하면 끓어서 부르륵 넘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끓는 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팍 끓으면 그때 불을 줄이면서 뚜껑을 덮어서 속까지 완전히 익히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제 끓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스푼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긁어 모아서 거품 쫙 걷어주고, 자, 나머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6cm라고 했거든요. 근데 6.5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하고 나서 양끝을 잘라줄 거예요. 그까지 감안해서 조금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이 이거 많아요. 2조각만 있으면 되는데. 자, 폭 1cm, 폭 1cm. 끝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실습할 때는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시험장에서 많이 나오면 당황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거품 걷어주고요. 이때 불을 줄이고요. 속살이 퍼져야 되니까 쌀알 속이 퍼져야 되거든요. 불을 줄이세요. 줄이고 다른 작업하세요. 자, 0.6cm 두께 맞나요? 이렇게 세웠을 때 수평이 되게끔. 자, 그런 다음에 소금에 절입니다. 오이에 수분이 많죠? 음식에 넣으면 물이 바깥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이에 간이 배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밑에 절일 때도 껍질 쪽으로 소금을 하지 말고요. 위쪽에다가 소금을 뿌리세요. 그러니까 속살이 있는 쪽에. 그래야 빨리 스며들겠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소금을 뿌려줍니다. 그럼 밑에 키친타올을 받쳐놓으면 아, 저 사람이 물 빼려고 저렇게 해놨구나. 보면 알겠죠? 내가 감독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넘친다고요. 그래서 살짝 기울여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당근 폭 1cm, 두께 0.6cm 이렇게 썰어서 2조각. 심 쪽으로 가면 이렇게 잘 휘어요. 이 당근의 중앙에 섬유질 있는 쪽으로 심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심을 피해가지고 해주면 얘가 휘는 게 조금 덜 하거든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있죠. 근데 중앙에 심 있는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휘어버리죠. 네. 그거 잘 보고 심을 피해가지고 썰어주면 더 좋아요. 자, 이거 데쳐서 쓸 겁니다. 데쳐서 사용할 거고요.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라지.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1cm로 하나 있으니까 1cm 맞춰가지고 0.6cm 되는 부분을 잘라서 통으로 그대로 써도 돼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걸렸다. 그러면 반 자르고 1cm 폭이 넘어버리죠. 양끝을 잘라서 1cm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0.6cm가 넘으면 위에가 보기 싫으니까 살짝 점여가지고 여기를 벗겨주셔도 돼요. 0.6cm가 넘을 때.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표고버섯. 기둥 제껴서 뗍니다. 제껴서 떼고 갓 주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에 물을 짜도 수분이 흥건해요. 그래서 마른 행주를 이용해가지고 눌러서 수분을 제거를 해주세요. 물론 다 씻었습니다. 기본 밑준비를 다 했고요. 그 다음 6cm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맞춰서 1cm 바로 잘라버리세요. 요렇게. 요즘은 길이가 되는 게 나오거든요. 시험장에. 되는 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꼬치는 물 묻지 않게끔 따로 보관을 잘 해주시고. 자, 만약 길이가 안 되는 게 나왔을 경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만들 일은 없어요. 바지, 다리 2개 들어가죠.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상태 색깔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표고버섯 워낙 큰 게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쩡한 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이 상태로 올린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준 상태에서 위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대로 바로 6cm 나옵니다. 6cm 안 나올 경우는 저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고기. 자, 고기는 바깥쪽에 있는 기름기 막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꼬치 하나당 2개 들어가죠. 그러면 4장이 나와야 되죠. 0.6cm. 자, 도마와 수평이 되게끔 칼을 넣어서 끝까지 가서 잘라주지 말고 이렇게 펼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펼쳐주세요.
아니니까. 자, 이렇게 충분히 두들기고, 그 다음에 힘줄이 많아요. 소는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돼지는 우리에 갇혀서 계속 먹기만 하지만, 얘는 끊어주세요. 많이 오그라들지 않게끔. 길이는 길게 그대로 가셔도 돼요. 네. 자,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만약에 궁중음식 얘기를 배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갖은 양념을 하고 구워서 잘라요. 그래야 훨씬 이뻐요. 훨씬 이쁜데 애매합니다. 보면 센치를 맞춰서 어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두들겨서 힘줄을 끊어준 다음에 얘를 맞춰서 썰으세요. 칼도 안 되네. 네 개. 저희가 연구원 같은 데 가서 궁중음식을 배우면 이게 다 궁중음식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초 요리들이 궁중음식이에요. 거기 가서 배우면 넓적하게 전체 펼친 상태에서 그냥 양념해서 구워가지고 잘라요. 훨씬 이쁘게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애매하게 센치를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다 두들기고 충분히 오므라들지 않게끔 한 다음에 지금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계란 지단 붙이는데 노른자만 쓰셔야 돼요. 흰자가 들어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노른자만 가지고 지단을 붙여줍니다. 흰자 필요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하고요. 이때 흰자 안 쓰니까 채 내리거나 면보에 짜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노른자만 따로 받아냅니다. 여기다 해도 되고 칼 뒤로 해도 되고 이거 갖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 시험 치러 가면 선도가 떨어져서 깨는 순간 노른자가 탁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재료 확인할 때 시험 시작하기 전에 재료 확인하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란 안 깨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깼는데 선도가 떨어져서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깨자마자 이렇게 터졌다고. 자, 여기에 자 이제 소리가 다르죠. 바글바글 하는 소리가. 끓는 소리. 소금 약간 찐득찐득한 소리 나지 않아요? 그냥 물 끓는 소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구분 잘 안 되죠? 경험이 없어서. 자, 노른자 섞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알끈, 흰자 알끈 제거합니다. 자, 나무주걱 쓰세요. 죽을 끓일 때는 나무주걱을 씁니다. 자, 훨씬 끈적끈적하죠. 지금 전분이 나와서. 이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저어가면서 한 번씩 끓여줘야 돼요. 자, 요 상태까지 하고 죽을 완성은 하지 마세요. 퍼져버리니까. 국물이 이렇게 흥건하겠지만 약간 끈적끈적하게 지금 보면 묽죠, 아직은. 완성하지 말고 화양적을 하고 나서 완성하면 돼요. 근데 화양적을 다 하고 나서 죽을 하려면 좀 늦어요. 그냥 제껴놓으면 됩니다, 그냥. 나 조금 이따 완성하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이 작업하는 동안에 불을 안 놀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작업을 계속해서 했고요. 자, 양념장 아까 미리 했었죠. 네. 그리고 표고와 고기는 같은 양념으로 해줘도 됩니다. 표고만 나왔을 경우는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설탕 약간 사용해주면 되고, 고기와 같이 나왔을 때는 같은 양념에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물론 표고는 그냥 참기름, 간장, 양념 하라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자, 또 하나 지금 죽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냄비를 두 개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갖고 간 거, 그 다음에 시험장에 후라이팬하고 냄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그 있는 냄비를, 거기에 시험장에 있는 냄비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죽을 만약 시험장 갔는데 요즘은 전부 준비물이라 그래서 없어요, 냄비가. 그럴 경우는 죽을 일단은 약간 덜어 놓고 끓여야 되겠죠. 물을 뭐 하려고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렇지, 데치려고.
데치려고. 별다르게 할 일이 없으면 뚜껑 덮어서 빨리 물을 끓이고, 그리고 데칠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물량도 작게 잡았다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양념장 해서 바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진하게 흥건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만 고루 뵐 수 있게끔. 너무 흥건하게 넣어버리면 나중에 타요. 새까맣게 타고 육즙 나오면서 또 캐러멜화 돼서 늘러붙고 이래요. 자,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줍니다. 이거 다 남아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금에 절여놨죠. 소금 한번 헹궈내고요. 물기 닦아줍니다. 볶아야 되니까. 오이는 절여서 바로 씁니다. 볶아서. 화양적은 적이라는 게 뭐냐면 꼬챙이에 꿰는 음식을 얘기해요. 근데 꼬챙이에 꼬치에 이렇게 깰 때 고기 야채 보통 이렇게 많이 깨거든요. 자, 데쳐줍니다. 소금 약간 당근하고 같이 데쳐도 상관없어요. 도라지는 원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물에 담가 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껍게 썰었을 때는 소금물에 그 짧은 시간 담궈서는 사포님이 잘 안 빠져요. 그냥 바로 데쳐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집어넣고 자, 속으로 지금 세기를 한 10초 정도 됐어요.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삶아버리면 물러지겠죠. 바로 꺼냅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궈서 냉각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 냉각시킬 때도 그릇에다 찬물을 떠서 잠깐 담궈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오래 데쳤다 싶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찬물에 헹구긴 했는데 꺼냈을 때 따뜻하거든요. 근데 넣고 나서 10초 정도 데쳤는데, 자, 찬물에 이렇게 헹구는데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헹궜을 때. 근데 만졌는데 너무 단단한 것 같다. 그러면 한 김만 빠지고 김만 올라오지 않으면요, 바로 건져가지고 바깥에 두셔도 남아있는 열로 얘가 익어요. 근데 찬물에 헹궜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김이 무럭무럭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찬물에 한 두세 번 헹궈 주거나 찬물에 담가 놓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볶을거리 준비 다 됐고 볶아서 나오고 그 다음 지단 붙여서 그러면 팬을 한 번만 쓰면 되겠죠. 깨끗한 거에서 어두운 순서대로 가면 돼요. 불을 제일 약하게 해야 되고 기름 쓰면 안 되는 거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거 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지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물기 제거하고 한식은 궁중음식이라 그랬어요. 다른 거 더 전부 다 간했죠. 자, 그 다음 오이는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뺐어요. 그 나머지 데치기만 데쳤지 간이 전혀 안 돼 있죠. 이때 간을 해줍니다. 뭘로? 하얀 거는 소금으로. 그래서 꽃소금이 시험장에 있으니까 부셔가지고 살짝 밑간을 해줍니다. 오이는 소금에 절였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소참, 소금 참기름. 자, 참기름 살짝 간하고, 여기도 오이도 마찬가지 살짝. 원래 볶을 때 밑간 하는데 우리 볶을 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팬 써야 되겠죠. 프라이팬 쓰고, 자, 불은 제일 약하게. 낮에 오징어 볶음에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흰자가 아니니까. 자, 식용유 살짝만 해서 볶을 때 필요하겠다, 그죠? 자, 죽 끓일 때 필요하니까 죽 끓일 때 필요하고, 죽 끓일 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 볶을 때는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한 번에 싹싹 볶아주세요. 자,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계란 지단부터 붙일 겁니다. 지단은 두께 0.6cm, 1cm, 6cm 2개 나와야 됩니다. 자, 위에 떴는 거품은 가벼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 뜨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싹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걷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단을 붙이는데 사각펜을 기울여서 0.6cm 처음부터 붙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6cm니까 6cm 하고 나서 얘를 한 겹 접어가지고 붙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단 접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계란이 완전히 다 익기 전에 덜 익었을 때 붙여줘야 붙겠죠. 불처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모르고 다 익혀버렸다, 남았는 거 가지고 다시 풀 발라주듯이 중간에 접착제로 쓰면 돼요. 자, 익기 전에 (0.6cm로) 그대로 두께로 그대로 써도 되고, 익기 전에 2장만 나오면 돼요. 단 주의해야 될 게, 보통은 이렇게 두껍게 하면요 속을 안 익혀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양적 한다고 딱 잘라서 끼워보면 중간에가 달걀이 반숙인 상태가 있어요. 완숙으로 완전히 다 익혀주세요. 완전히 익혀줍니다. 속까지. 화구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계란이 천천히 익을 수 있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적이라는 거는 꼬챙이에 꿰서 만든 음식인데, 꼬챙이에 꿰는 것 중에 가장 주인공이 있겠죠. 버섯이 3번 꿰다, 중간에 고기가 2번 들어갔다, 그럼 버섯 산적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파가 3번 깨고 고기가 들어갔다, 그럼 파 산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화양적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해서 색깔이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재료 제각각의 맛이 살아있고 색깔도 살아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면 우와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색깔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이 화양적 꼬챙이에 꿰서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열로도 익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쭉쭉쭉 다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이, 낱개로 볶아서 내서 꽂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유롭게 하지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거 하고 있는데 5분 남았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완성을 해서 내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같이 볶으면 원래 안 되지만 그때는 볶으세요. 한 옆에 오이 볶고 옆에 당근 볶고 일단 내고 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내가 메뉴 2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메뉴가 정말 자신있게 나는 이번에 화양적만 해서 완성하면 그냥 100% 합격할 것 같아, 자신감이 생길 때 일단은 완성해서 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완성해서 내는 게. 그다음 바깥에 디지 않게 된 거죠. 지금 뜨거운데 튀었다고, 화상을 입었다고. 자, 이렇게 익혀줍니다. 자, 이때는 센 거를 익혀서 나올 때는요 절대 센 거에다가 같이 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센 거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익힌 거는 바로 따로 따로 두셔야 되고요. 다음 흰색 한번 데쳤잖아요. 이거 살짝 볶아서, 정말 바쁘다 그러면 옆에 당근도 들어가서 한쪽 옆에서 따로 볶는 거죠. 같이 섞지는 않고. 바쁠 때만. 그게 아닐 경우는 각각 볶아서 바깥으로 내줘야 돼요. 자, 각각 볶아서 젓가락질 못하면 이거 잡아서 올리다가 시간 다 가고 타고 열 올라가고, 그럴 경우는 그냥 후라이팬 들고 여기다가 바로 그냥 부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표고버섯 들어갑니다. 표고버섯 하면서 옆쪽에 넓으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 펼칠 때 고기는 열받으면 생긴 모양대로 그대로 응고돼 버리거든요. 자, 여기 지금 꼬여 있어요. 원래 모양대로 펼쳐가지고 원래는 각 따로따로라 했어요. 자, 기름은 다른 쪽에. 아이고, 너무 많이 구웠어요. 이럴 경우 튀겨지듯이 구워지니까 살짝 빼고, 고기 뒤집는 타이밍은 언제쯤? 육즙이 위로 올라올 때. 가장자리는 갈색으로 소고기는 바뀌거든요. 그리고 육즙이 올라올 때 그때 뒤집어주면 돼요. 같은 후라이팬이지만 따로따로. 자, 육즙 올라오고 가장자리 갈색이죠? 이때 옆쪽으로 옮기세요. 같은 자리에서 하면 밑에 지금 간장, 설탕 이런 것들에서 카라멜화가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새까맣게 타 있다고요. 여기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새까맣죠? 저 반대쪽에 프라이팬을 닦고 깨끗한 쪽에 놓던지 아니면 프라이팬을 닦고 여기다 뒤집든지. 자, 그리고 불은 지금도 제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점 들어가고. 그랬을 때 고기를 통째로 구워서 썰어서 나는 이쁜 쪽으로 가련다. 그러면 그 사람도 크게 상관없어요. 고기 쪽에서 어차피 중간 점수 받는 거는 다 기본 점수를 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화양젓거리는 준비가 다 됐어요. 죽이 완성이 안 됐죠. 자, 죽의 상태. 자, 이걸 죽 하거든요. 화양젓 꼬치에 깨면서 죽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릇에 퍼놔버리면 감독관이 아, 저 사람 죽 다 완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봤을 때. 자, 한 번씩 저어가면서 불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쌀알이 속까지 완전히 퍼지게끔 하는데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속까지는 거의 다 퍼져요. 그래서 6배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작업할 동안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자, 그 다음에 6cm인데 조금 더 길게 가도 됩니다. 1cm. 그렇게 해서 계란까지. 나오자마자 이 접시에다가 놓을 때도 꼬치에 꿰는 거를 생각해서 바로 담으세요. 볶아서 나올 때. 검정색 나왔다 그러면 노란색이 뭐 중간쯤에 들어간다. 나는 붉은 색깔은 제일 가장자리로 갈 거야. 그 다음 도라지는 제일 가장자리로. 왜? 일자로 곱게 잘 뻗은 애들이니까. 그리고 꼬치가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이쪽으로 가겠죠. 왼손잡이는 여기서 꿰겠죠. 당근이 항상 꼬치에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잘 풀어지니까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쪽에서 깨니까 당근은 끝에서 조금만 깨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색깔 녹색? 나는 오이가 이쪽 갈 거야. 아니면 노란색이 이쪽으로 가고 오이가 이쪽으로 올 거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라고요. 처음부터 놓을 때. 그래야 두 개를 똑같이 담아줘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게 더 화려하죠? 별론가? 이렇게. 자, 이거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시험에 안 정해져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은 색깔로 예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당근이 여기까지 쭉 들어가 버리면 중간에 가다 또 끊어지는 수가 있다고. 그리고 꼬치를 깰 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름칠을 해주셔도 돼요. 재료에 있는 거니까. 자, 전분이 나와서 걸쭉하게 어우러질 때는 저어주셔야 돼요. 한 번씩. 안 그러면 물어 붙어요. 밑에. 거의 다 지금 죽이 그냥 봐도 죽 같죠? 죽집에서 배달시켜서 집에 왔을 때 퍼지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죽집에 가서 매장에서 받아서 먹을 때를 생각하세요. 그 정도 농도로 하면 돼요. 자, 꼬치 깰게요. 참기름을 바르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해서 쭉 들어갑니다. 양끝 1cm 남기고 여기에 6cm 정도 들어가는 거 감안해가지고 들어가고 고기 마찬가지로
자, 꼬치 깰 때 만약에 이게 얇아서 잘 안 들어간다. 앞에서 봤을 때는 꼬치가 안 보이게끔 하고 뒤에서는 크게 보여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리고 계란 들어가고, 만약에 이쪽으로 넣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아래쪽 꽂으면 되죠. 뒤집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주고, 다시 오이 넣고, 당근, 자,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게. 요 끝까지 가다 보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네. 이때 6cm를 다리를 다 맞춰줄 필요 없어요. 자르면 돼요. 지금. 자, 또 똑같이. 그래서 볶고 나올 때 꽂을 거 생각해가지고 순서대로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기. 고기를 내가 왜 4개나 했을까? 배고팠는가 보다,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오이, 그리고 당근 일자로 잘 뻗어내. 힘을 피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넣었다가 부러지면 돌려서 이쪽을 꽂아주면 되죠. 자, 요렇게 2개 나오게끔 해주고요. 그건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남은 거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4개 하지 마세요. 근데 휠 거 생각해서 그냥 고기를 이렇게 뭐 몇 개 더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6cm에 맞는 제일 짧은 애, 그 다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짧아요. 네. 딱 맞춰주시면 돼요. 예쁘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음식 보면 우와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자, 일단 칼 끝을 이용해가지고 1cm 탁 안 쳐도 나는 힘이 좋아서 그냥 살짝 눌러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르세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근이 길이가 제일 짧으니까 당근 길이에 맞춰서 누가 봐도 6cm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으로 나오면 돼요. 정사각형. 네. 힘이 좋으면 1cm 남기고 반드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요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위생에서 감점당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 뭐 해줘야 됩니까? 잣가루. 잣가루 따지는 거 전부 다 한 번씩 했었죠. 네. 한번 들었던 학생들이니까 다져 놓은 걸로 쓰겠습니다. 칼 날 위에, 보통 저는 이렇게 해서 잘 하는데, 날 위에 여기다가 일자로 소복하게 놓고 요 위쪽으로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놔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이라면 끝으로, 이게 만약에 종이라면 끝으로 온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화양적은 이렇게 하면 완성. 자, 죽은 자, 퍼짐성도 좋고 수분도 적당하고 쌀도 잘 퍼졌고요. 그냥 내는 게 아니죠. 장국죽이죠. 자, 시험장 가면 진간장은 양념장 통에 이렇게 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국간장은요, 위에 선반에 있는 간장이 아니고 국간장은 10ml면 10ml 정도에서 이렇게 그냥 종지에 감겨져서 따로 감겨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간장이 2개가 있다면 하나는 국간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겠죠. 근데 국간장은 시험에 모든 요리에 다 쓰는 게 아니라서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 따로 줘요. 종이컵에 주든지 여기다 주든지. 근데 종이컵은 시간이 지나면 물을 흡수해서 축축해지니까 보통은 종지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간장입니다. 그래서 간할 때 국간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간장 한 작은술 정도 넣고, 원래는 죽은요 먹는 사람이 간을 해요.
그래서 그냥 끓여가지고 담아서 소금, 간장 같이 해가지고 나가요. 그럼 드시는 분의 간에 따라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간을 맞춰가지고 먹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 죽을 실컷 끓였어요. 정말 급하면 부으세요. 1분 남았다는데 일단 붓고 봐야죠. 근데 급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도구를 활용하세요. 기물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쓰느냐 보는 게 기능사예요. 그래서 국자를 활용해서, 근데 1분 남았다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감독관 숨 넘어가겠죠. 그때는 부어야 돼요. 3분의 2컵밖에 안 되는데 끓였는데 이 정도 나옵니다. 이때는 시간이 다 돼가면 설거지 일단 제껴놓고 완성해서 내는데 집중을 하세요. 자, 요렇게 흔들어주면 수평이 맞춰져요. 그냥 그대로 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굳이 안 나가도 되겠죠. 그때는 표고버섯 몇 개 이렇게 올려다가 좀 예쁜 거 뭐 이렇게 맞춰줘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몇 개를 더 놔줘도 되고 요것만 그냥 건져 올려도 되고. 이러면 끝. 실습하세요.